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웨비나의 발표를 맡은 레디언트 솔루션 스페오스 담당 오승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 스페오스 정의 시에 자칫 놓치기 쉬운 메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웨비나의 순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흐름으로 스페오스 메시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다가 최저간 및 기타 유의사항까지 알려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오늘 주제인 메시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모두 업무하시면서 익히 메시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시를 정의하는 데 있어 고객분들께서 광학적으로 임팩트가 매우 희박한 파트에까지 너무 과도한 메시를 정의하는 경우를 꽤 종종 발견하게 되면서 메시 정의를 보다 완화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주시는 답변은 OEM이나 상위 티어 고객사로부터 하달된 스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고객사에서 어떠한 케이스도 커버 가능한 충분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스펙 또한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 한편으로는 서플라이어 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도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저를 포함해서 상호 이해관계 간에 잠자고 있는 메시를 수면 밖으로 꺼내서 지식을 공유하고 스펙 재정의에 대한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스페오스 자체에서도 메시의 직관적인 존재를 사실 체감하기 힘들기도 하고 진동, 내열, 유동 등 여타 다른 시뮬레이션 툴처럼 유저가 직접 메시를 나누는 행위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자동화하거나 메시 작업 전용 툴을 연동하는 등 메시를 짠다 라는 행위가 수면 위에 있지 않아 등한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시를 짜는 작업이 유저에게 노출되어 있지 않고 자동으로 메시를 형성할 뿐 스페오스 또한 엄연히 메시가 존재합니다만 간과하고 지나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오스에서는 별도 기능의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메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페오스에서의 메시를 분명하게 인식하기 위해 세부적인 개념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사용하게 될 스페오스에서의 이 메시라는 단어는 3차원 공간에서 서피스를 형성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인 삼각형이며 이는 노드 점과 엣지 선과 페이스 면의 집합이다 라고 그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시가 적절하게 형성되도록 유저가 정의하는 행위를 메시잉이라고 부를 거고 스페오스가 유저의 명령을 받아 메시를 제작하는 작업을 테셀레이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형상적인 세부 요소들 뿐만 아니라 주요 인자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해석 툴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메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복잡한 데이터를 계산하기 쉽도록 단순화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모든 툴에서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 이 메쉬 작업은 필수이며 앞서 언급드렸듯이 스페오스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메쉬 정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교육을 들으신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익숙하실 텐데요. 하나는 글로벌 매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로컬 매싱입니다. 메쉬라는 게 기초교육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너무 딥하고 그렇다고 심화교육에서 굳이 짚어서 붙잡고 있기에도 너무 루즈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웨비나에서 그 간극을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쉬의 크기 정의에 대한 분류입니다. 세그, 스텝, 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세그는 본 서피스와 메쉬 사이의 최대 높이 편차를 의미하며 때문에 최대 높이 편차를 정의할 수 없는 평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그의 높이가 작을수록 메쉬 사이즈가 작아져 형상 구현 정확도가 높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그와는 완전히 다른 스텝이라는 사이즈 정의도 있습니다. 스텝은 본 서피스에 메쉬가 내접하는 삼각형 세변 길이 중 최대 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특성상 본 서피스가 평면이든 곡면이든 구애받지 않으며 이 스텝 또한 길이가 작을수록 메쉬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앞선 두 방식 대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앵글은 메쉬 삼각형 세 각 중 최소 각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글 또한 세그처럼 본 서피스가 곡면일 때만 적용되며 그 특성상 평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글도 값이 작을수록 형상 구현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최소 각도가 12도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메쉬 사이즈 정의에 대한 분류였고 지금부터는 메쉬 정의 방식에 대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포셔널 모드, 또 하나는 픽스드 모드입니다. 그 중에 프로포셔널 모드는 또다시 페이스 사이즈 기준과 바디 사이즈 기준으로 나뉘게 되어 그중 먼저 프로포셔널 투 페이스 사이즈는 해당 페이스를 외접하는 최소 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세그로 나눈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3mm, 세로 4mm의 외접 직사각형을 가지는 페이스라면 그 대각선 길이는 5mm이고 이때 세그 값을 50으로 정의하시면 본 페이스와 메쉬와의 최대 높이는 결국 0.1mm가 됩니다. 스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값이 50이라면 메쉬 엣지의 최대 사이즈는 0.1mm가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포셔널 투 바디 사이즈입니다. 바디 사이즈 방식은 앞선 페이스 사이즈와는 달리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아닌 해당 바디를 외접하는 최소 직육면체의 최대 대각선 길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페이스 사이즈 방식과 비교하자면 같은 값 대비 메쉬 사이즈가 아무래도 커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나머지 계산 방식은 페이스 사이즈 방식과 동일하며 바디 사이즈 방식 또한 세그와 스텝 모두 계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픽스드입니다.
픽스드 방식은 앞선 프로포셔널의 두 가지 방식과는 다르게 번거로운 계산 방식을 거치지 않고 직관적으로 메쉬의 사이즈를 직접 입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교 그림으로 세그 값에서의 프로포셔널과 픽스드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픽스드 모드에서 세그 값에 따라 메쉬 형성의 변화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픽스드 방식은 가장 추천드리는 정의 방식이긴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금 비교 그림에서 보시듯이 프로포셔널의 경우는 값이 클수록 촘촘한 메쉬를 형성하지만 픽스드는 오히려 반대로 값이 작을수록 촘촘한 메쉬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픽스드 방식은 바디 사이즈 또는 페이스 사이즈에 의존하지 않고 보시는 바와 같이 독립적인 크기를 가진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앵글도 값에 따른 메쉬 사이즈 변화를 참고 바랍니다. 앵글은 세그와 스텝과는 달리 프로포셔널이나 픽스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메쉬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오메트리의 각각의 페이스에 형성된 메쉬들은 그 엣지에서 만나며 두 인접하는 페이스의 엣지에 형성된 노드의 위치가 상이할 경우 아주 작은 틈이 생기며 이 틈으로 레이가 새어나온다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지오메트리에 완전히 닫힌 메쉬를 형성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정확도에 더 유리하며 이러한 완전히 닫힌 메쉬 형성을 간략하게 워터타이트라는 단어로 명명하여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각각의 지오메트리가 워터타이트 상태인지 아닌지는 프리뷰 메싱 기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인접하는 페이스에 형성된 메쉬가 그 엣지에서 노드를 서로 공유한다면 워터타이트 하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형성 관련한 워닝 메시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메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워닝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코저 메쉬라고 부릅니다. 유저가 정의한 대로 메쉬를 정의하지 못하는 구간이 발생하면 기존 정의된 방식이 아닌 지금 보시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임의로 메쉬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저 메쉬 3단계 적용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면 문제되는 해당 부분은 보류된 채 지금 보시는 아랫부분의 두 번째 워닝 메시지와 함께 시뮬레이션 컴퓨트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문제되는 메쉬를 사전에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저 패널에 위치한 체크 지오메트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토폴로지 에러 등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페이스를 찾으실 수 있으며 안타깝게도 자동으로 개선 가능한 기능은 없고 직접 수작업 모델링으로 해당 페이스를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메쉬에서 야기되는 워닝 및 에러 때문에 시뮬레이션 정확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보다 유효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메쉬 정의 최저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딱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3D 모델링 툴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무리한 부분에 라운드를 넣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버랩 되지 않은 지오메트리 간에 불리언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다가 확인되지 않는 미세한 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3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라인이나 서피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스페오스로 해당 데이터를 임포트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스페오스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3D 데이터에도 품질이 있다. 데이터 품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예방하실 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스페오스의 체크 지오메트리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3D 모델링 툴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데이터 품질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 어셈블리나 모듈의 전체 지오메트리를 모두 일일이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은 아니고, 예를 들어 브라켓이나 히트싱크나 하우징 등 광학적인 임팩트가 비교적 희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히려 코저 메쉬를 적극 활용해서 러프하게 메쉬를 정의하고, 반대로 광학적으로 중요한 직접적인 광학계 부분은 집중적인 메쉬 정의를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메쉬를 차별화해서 적용을 해야 시뮬레이션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정확도를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라이트박스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함에 있어 본격적인 컴퓨트 시간보다 이니셜라이징 시간이 더 길어지면, 물론 한 번 시뮬레이션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보통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광학계의 최적화이기 때문에 결국 설계 의사결정이라는 측면에서 퀄리티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로컬 매싱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로컬 매싱은 해당 페이스에 한해서만 글로벌 매싱보다 우선 적용되며 글로벌 매싱의 파라미터를 무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로컬 매싱을 이용하여 GDT도 효과적으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GDT의 거리 기준은 사실은 3D 모델링 기준이 아니라 그 지오메트리로 형성된 메쉬 기준입니다. 따라서 접합되거나 제로 터치 되는 등 포함 인접하는 두 페이스에 갭을 확보하더라도 형성된 메쉬의 엣지로는 자칫 서로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분으로 진행되는 레이로 인해 에러율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쉬 및 GDT를 적절하게 정의한 후 필히 에러율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시뮬레이션 진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CPU 컴퓨트 진행 시 진행 게이지 바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 CPU 컴퓨트 완료 후 생성된 결과 리포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분석은 Show Raise in Error 기능을 통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시뮬레이션 컴퓨트 전에 옵션에서 Propagation Error Analysis를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에러 지점 파악 후 메쉬를 수정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고객분들께서 로컬 메쉬를 글로벌하게 적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로컬 메쉬로 시뮬레이션에 적용되는 지오메트리를 모두 포함시킨 건데요. 물론
모든 시뮬레이션 오브젝트에서 컴퓨트 시 일관된 메시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 편의상 로컬 메시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로컬 메시는 결국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권장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스페오스에서의 메시는 앞서 언급과 같이 프리뷰 메싱을 하지 않으면 메시 형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뮬레이션 컴퓨트 전에 프리뷰 메싱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적절하게 메시가 형성이 되었는지 검토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타 특수한 경우의 메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페오스는 현재 Gmax에서 렌즈 시스템을 가져올 수 있는 옵티컬 디자인 익스체인지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오브젝트 자체가 렌즈 시스템을 임포트함과 동시에 로컬 메싱과 같이 메시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옵션으로 구현되어 있으니 해당 기능을 활용하시는 분 계시면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 R1부터는 기존의 메시 디폴트 값이 지금 보시는 오른쪽 옵션의 값으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통상적인 경우 컴퓨트 시 기존 디폴트 값 대비 메싱 생성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보다 정확도 높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디폴트 값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고려하시는 값으로 변경하셔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오스 메싱 베스트 프랙티스 웨비나였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저희 레디언트 솔루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PDF 파일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엔시스 스페오스 및 오늘 웨비나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광학 전문 엔시스 셀렉티드 파트너인 저희 레디언트 솔루션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